그래서 지난 시간에 어떻게 연습했냐? 여기서 변수를 카운트라는 변수를 선언을 해놓고, 그죠? 이 카운트라는 변수가 화면상에서 이렇게 표출이 되게끔 중간중간 이렇게 써놨어요. 카운트. 그죠? 여기도 카운트. 그죠? 그래서 이제 서로 반응하게 만들어 보는 테스트를 하려고 버튼 클릭했을 때 인크리먼트라는 함수를 콜을 했어요. 어디에? 스크립트에 여기 인크리먼트 함수 콜. 그럼 카운트 변수 하나 올라가죠. 변수가 여기서 바뀌었으니까 화면에서도 바로 값이 바뀌어줘야겠죠. 위에서도. 그죠? 바로 바뀌어줘야겠죠. 이 부분. 그죠? 네, 그렇다는 거죠. 이 부분도 연습을 했었고, 바인딩 거는 거.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리액티브라는 API가 있대요. 리액티브. 객체 자체를 반응하는 이 안에 들어가는 대상이 소가로 안에 들어가는 대상이 객체여야 됩니다. 객체. 라인 27에 지금 제가 이렇게 REF로 넣어놨죠? 그죠? 여러분도 임포트 했을 거예요. 여기서 콤마하고 리액티브로 하나 넣을게요. 리액티브. 그죠? 자, 그래서 리액티브로 이제 추가를 임포트를 했는데 하나 더 컨스트라고 해서 스테이트 상태라는 뭐 변수 하나 주고요. 얘를 리액티브로 갈게요. 그리고 소가로 열고 닫고 이 안에 객체를 하나 넣을게요. 이렇게. 객체를 넣으면 이렇게 중괄호 하나 넣어주면 되죠. CNT라고 할까요? 그냥 CNT. 간단하게 넣어볼까요? 이 스테이트 예를 들어 이제 인크리먼트 함수에서 이제 카운트 변수만 올렸는데 여기서 스테이트의 카운트도 올려볼게요. 같이 스테이트.cnt 플러스는 1. 뭐 이렇게 올려볼게요. 그리고 콘솔에도 하나 더 찍어보죠. state.cnt 밸류는 아니고 네, 이렇게 찍어볼게요. 버튼 눌렀을 때 스테이트가 같이 올라가죠, 그죠? 보이죠? 오른쪽에. 자, 예를 들어 템플릿 내 표현식은 매우 편리하지만은 간단한 작업을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템플릿 내 표현식, 여기 템플릿, 그죠? 템플릿 내 표현식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런 것도 표현식이죠, 그죠? 버튼이 3을 초과했을 때 뭐 활성화되고 비활성화되고. 자, 템플릿 내 표현식 매우 편리해요. 근데 간단한 작업을 위한 거예요. 템플릿에 너무 많은 논리를 넣으니까 로직이 비대해지면요. 이거 자체가 뭔가 우리는 간단히 썼지만은 뭔가 굉장히 로직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느려진다. 화면이 느려져. 지금 교환은 여기를 보고 있죠? 네. 만약에 이런 그 어서라는 어떤 리액티브한 객체를 선언해놔요. 키 밸류. 이거는 어떤 책이에요, 책. 자, 책은 저자가 존 도라는 사람이고, 그죠? 이 책에는 요런 이 사람이 쓴 책이 이렇게 세 권이나 있어요. 그 저자가 이미 책을 가지고 있는 데 메시지를 표시하고 싶다면 우리가 템플릿 섹션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author 점, 그죠? 여기 있는 변수 점, 북 점, 북스 점, 랭스. 그 랭스가 지금 하면 3개가 나오겠죠? 이게 0보다 크면은 책을 가지고 있다? yes. yes라고 이제 화면에 나오겠죠? 그죠? 이건 이해되죠? 그죠? 이 시점에 템플릿이 약간 복잡해진다는 거죠. 일단은 이거 복잡하다고 생각을 해보죠. 근데 이제 오서의 북이 그죠? 예를 들어 이제 제 생각에는 이 값이 동적으로 지워지거나 추가되거나 개수가 변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요 라인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런 복잡한 논리의 경우는 계산대 속성 뭐냐 컴퓨티드라는 걸 이렇게 갖다 놓을 수도 있대요. 컴퓨티드. 그러니까 이 변수를 이 컴퓨티드라는 속성 갖다 놓으면요. 내가 어떻게 하고 있다? 이걸 쳐다보고 있다가 개수가 막 변하는 경우에는 미리 계산을 해줍니다. 여기서. 미리 계산을 해놔요. 그러니까 메모리에 올려놓는 거예요. 일부러. 네. 그리고 이 변수를 화면상에서만 참조하고 있는 거죠. 그 개수가 변할 때마다 이걸 얘가 자동적으로 계산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놓는다. 계산이 이미 끝나 있다. 라는 얘기를 컴퓨티드라고 하는 겁니다. 컴퓨티드. 자, 그래서 온라인 연습장 한번 실행해 볼게요. 네, 여기서 그냥 바로 해볼게요. 이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코드를 듣는 것보다. 그죠? 이제 0이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여기서 0이 아니라 책을 가지고 있다.
책을 뭐 여기서 많이 가지고 있다고 이거를 예를 들어 세계 초과. 그럼 바로 노가 나오죠. 그죠? 예. 근데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 버튼을 하나 달고 한번 실험적으로 해보세요. 버튼 달고 화면상에 그 버튼을 눌렀을 때 이 북수에 있는 거를 하나씩 빼준다. 이거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템플릿에서 그냥 버튼 하나 갖다 붙여요. 그죠? 그리고 뭐 이 버튼은 뭐 안에 아무것도 없어도 되니까 버튼은 버튼 이렇게 갖다 붙이고 좀 보기 좋게 한 줄만 띄워주고 P 그죠? 그리고 버튼 눌렀을 때 이거 뭐죠? 펑션 펑크에 뭐 BTN 뭐 이런 식으로 그런 펑크 BTN이라는 거를 여기 스크립트 셋업 안에다가 뭔가 선언을 해줘야겠죠? 그죠? 스크립트 셋업. 이거 스크립트 셋업 문법이네. 그러면은 네, 됐네요. 네.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일단 얼러트를 지워주고. 뭐 썼죠? 복수. 점. 여기서 네. 팝, 팝해서 팝하면 하나만 빠지네 이렇게 하면. 네. 한번 해볼까요? 네. 지금 세 개인데 예를 들어 그거를 하나 이상 하나로 고치고 딱딱 맞네요. 팝 치면 빠지네요. 팝을 하면은 이제 끝에서 하나씩 빠지니까 결국 이제 계속 누를 때마다 이게 하나씩 날아가겠죠 자료에서 그죠? 날아가겠죠. 근데 그때 뭘 보냐면요. 이게 자료가 하나씩 날아갈 때마다 뭐예요? 얘가 컴퓨티드라는 속성은 뭐냐면요. 얘를 지켜보고 있어요. 어서라는 그 객체를. 그래서 얘를 다시 계산해줘 자동적으로. 얘를 다시 자동 계산하니까 얘랑 연결된 화면에 이 부분이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계산을 다시 호출 안 해도 그냥 계산을 자동으로 하고 있다고요. 컴퓨티드라는 걸 임포트 했고 다른 부분이 그죠? 컴퓨티드라는 걸 썼고 그죠? 자 클래스와 바인딩. 자 그래서 실제로 코딩으로 바꿔봅시다. 이거를 로고라는 거를 콜론하고 카운트가 자 저장하고 여기에 바인딩을 걸어야 돼요. 이걸 그래서 클래스 바인딩 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렇게 걸어주든지 이때부터 뭐예요? 이게 바인딩이 걸렸다라는 얘기예요. 이 평가식에 의해서 그죠? 여기 있는 바인딩된 변수에 의해서 이 클래스도 바인딩을 걸겠다. 자, 이렇게 걸든지. 자, 여기 한번 저장해 볼게요. 자, 그리고 새로 고치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클래스 보면요. 클래스가 비어 있죠. 잘 보세요. 지금 클래스 비어 있어요. 그죠? 아무것도 없죠. 오른쪽에. 자, 카운트 증가시켜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넷 하는 순간 뭐예요? 클래스는 로고로 해서 중간에 튀어나오죠. 여기가. 이 부분이 뭐예요? 리플레스 된 거예요. 누가 리플레스 해줬어요? 뷰에서. 리플레스 되니까 이 로고라는 스타일을 여기다 먹, 먹게끔 할 수 있는 거죠. 추각형을 쓴다 그랬죠. 이거 생략한다 그랬죠. 이렇게 생략한다 그랬죠. 콜론만 넣어서. 이게 뭐예요? 클래스 바인딩. 네. 뭐가 있다고요? vshow나 vif라는 뷰 문법이 있습니다. 뷰 vshow는 요 뒤에 있는 쌍따옴표 안에 있는 평가식이 true면은 이 전체 컴포넌트를 요 부분을 보여달라는 화면입니다. 평가식이 false면은 이거 자체가 렌더링 되지 않습니다. 화면에 안 나와요. VIF도 비슷해요. if문이에요, 이거는. 이 안에 쌍따옴표에 있는 평가식이 true면은 이 컴포넌트가 나오고 이 평가식 false면은 else문이 나오게 됩니다. if else랑 똑같아요. 예. 요것만 한번 하고 갑시다. vshow랑 vif. 아, 아,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단하죠? 그냥 vshow만 들어간 거예요. 예. 자, 하하 나왔죠? 다시 클릭하면 없죠. 클릭하면 나오죠. 없죠. 나오죠. 없죠. 나오죠. 그죠? 네, 그 평가식에 따라서. 자, 이거를 컴포넌트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컴포넌트 오른쪽에 지금 보이죠? Vshow로.
자, 클릭했을 때 이거요. 내부적으로 컴포넌트 영역은 잡혀 있어요. 근데 디스플레이 논으로 해서 한번 안 보여주죠. 이게 VShow 의 특성이에요. 네, 스타일이 바뀌는 거죠, 이렇게. 그죠? 보이죠? 이게 VShow 의 특성이에요. 만약 근데 V2%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V2% 한번 해볼게요. 자, 똑같아요. V2%만 바꾼 거예요. 저장. 자, 똑같이 나오죠? 잠깐만, 엘리먼트 하나 찍어서 관찰하고요. 자, 버튼 클릭해 볼게요. 근데 V2%란 거는 이 엘리먼트 자체가 날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아예 보여주질 않아요. 다시 하면 나오죠. 그죠? 엘리먼트가 날아가죠. 아예. 그죠? 주석 처리에서 날아가죠. 엘리먼트 자체가. 그죠? 이런 특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V2% 썼으니까 VElse도 한번 써봐야겠죠? 그죠? else. 위에 V2품이 만족하지 않은 VElse로 빠지겠죠? 예, 요거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그죠? 호호. 나오죠? 예. 하하. 호호. 이건 리스트 렌더링이에요. 이렇게 쭉 내려오다 보면요. 바로 위에 온라인 연습장으로 실행하기. 그죠? 반응형으로 문자를 페어런트 메시지에다 선언을 해놨고요. 그다음에 아이템이라는 변수는 레퍼런스 쐈는데 안에 객체, 배열이 들어가 있죠. 그죠? 배열. 대괄호 안에 있는 게 배열이죠. 배열 하나의 아이템은 키와 밸류로 되어 있는 어떤 또 자료고요. 키와 밸류 있는 배열. 그러니까 첫 번째 배열은 키가 메시지고 밸류가 푸. 두 번째 값은 키가 메시지고 밸류가 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넣어놓은 거예요. V4는 그냥 포문이에요, 포문. 그죠? 뷰에 일단은 반복문을 나타내는 키워드예요. V4. 자, 근데 아이템즈라는 배열을 포인팅하고 있어요. 아이템즈 위에 있죠. 라인 5에. 그죠? 두 개짜리 배열이죠. 두 개의 엘리먼트를 가진 배열이죠. 자, 근데 이 아이템하고 인덱스 넣으면요. 일단 아이템만 넣어볼게요. 인덱스를 지우고, 인덱스는 배열의 몇 번째인지를 알려주는 값을 자동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자, 아이템만 넣어볼게요. 이렇게 아이템만 넣고요. 예. 페어런트 메시지는 당연히 이제 페어런트라고 보여지고, 이건 뭐 지울게요. 뭐 필요 없는 거니까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다음에 예. 인덱스는 모르니까 당연히 에러가 나겠죠. 그죠? 인덱스 지우고, 예. 지우고, 이걸 다 지우고, 예. 이렇게 하면 잘 보이죠. 아이템 점 메시지. 그죠? 아이템 점 메시지. 메시지에 해당하는 값이 뭐예요? 첫 번째는 푸고 두 번째는 바잖아요. 그래서 푸, 바를 찍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간단한데 뒤에 예를 들어 변수명 이름 중요치 않아요. 예를 들어 뭐 IDX 이렇게 주면요. 이 IDX는 뭐가 들어가냐면요. 배열에 인덱스가 들어갑니다. 인덱스. 몇 번째냐. 그래서 이렇게 앞에다가 이렇게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머스터치 문법으로 구분해서 중간 딱대기 넣고 이런 식으로. 그죠? 앞에다 그러면 IDX를 넣어줘요. IDX. 그러면 0번째, 1번째 이렇게 나와요. 이런 특성이 있어요. 자동으로 넣어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에다 이렇게 뭔가를 넣어주면요. 꼭 IDX 필요도 없고 그냥 A라고 해도 돼요. 이렇게. 예, A. 예, 아이고, A. 예, 그죠? 이런 게 튀어나와요. 키. 뭐야, 이거. 이걸 안 넣으면은 워닝을 띄웁니다. 에디터에서. 왜 키 안 넣어줬어? 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 키를 통한 상태 유지가 있습니다. 자, 리스트 아이템. 이게 반복문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쭉 위에서 아래로 반복문을 순회하면서 화면에 뿌려요. 근데 쭉 뿌릴 때, 뭐 10개 아이템 쭉 뿌릴 때 중간 아이템 순서가 변경되는 경우도 있어요. 로직에 따라서. 그러면 전체 다 그거를 리프레시를 해야 되는데 그때 리소스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대비해서 키 속성을 제공하면은 얘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빨리 처리할 수 있대요.